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자, 최근에 나라가 좀 많이 떠들썩하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이슈가 있고 나서, 이제는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의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이런 상황들에,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당장 포스코 얘기가 아니더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은 지금 정세 흐름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화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증시가 불안한 만큼 시작부터 구독 요청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좋아요만 하나 눌러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힘내서 영상 찍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뭐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 하나 정도는 좀 요청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는 거 저나 뭐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튼튼한 기둥 역할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뭐 어떤 하나의 당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 입장을 유지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과거 박근혜 탄핵 시기를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 제가 이제 보기 쉽게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자, 2016년 10월 24일경에 이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이랑 똑같이 코스피는 하락하고 변동성이 증가했었죠. 자, 그리고 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상승해서 지금 막 1,400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촛불 집회를 나가고 나서 하는 동안에도 코스피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좀 약세가 지속이 됐었어요. 그리고 1개월 하고도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 가결되고, 이때도 약세의 원달러 상승은 계속 됐었어요. 자, 아직 이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 난 뒤부터 상승 반등이 시작이 되고 원달러 확률은 다시 안정기를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고 나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원화 강세로 또 돌아섰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면 2016년 10월 24일 시점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타임라인이 적용이 된다면 지수는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글로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별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말씀드린 타임라인을 딱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흐름인지 눈에 딱 들어오시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번 딱 열리고 나서부터 지수는 쭉 하락을 하다가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 통과부터 약세지만 조금 횡보를 잘 이어나가고 있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정이랑 또 겹쳤어요. 이번에 트럼프 2기가 내년 1월 20일에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박근혜 탄핵 당시 때도 트럼프 1기 출범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 동태도 있는데, 사건 발생 구간에서는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1,500억 가량 순 매도를 했었었고요. 표결 통과 시점부터는 엄청나게 순매수를 갈겨버렸습니다. 무려 8조나 갈겨버리는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외국인 순매수한 거를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제가 지금 영상 뒷부분에 이거 포스코인지수 수급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건데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지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일단 트럼프 취임하고 대통령 파면하고 문재인 당선되자마자 위로 코스피는 상승 흐름을 쭉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국제신용평가사인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한국 신용 등급을 바꿀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를 뭐 깎을 만큼 임팩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 1997년대 IMF 외환 위기일 때 무디스가 한국 신용 등급을 6등급인가 낮춘 적이 있었는데, 진짜 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서 지금 뭐 신용 등급을 뭐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막 대재앙이라도 찾아온 건 마냥 막 다 팔고 떠나야 된다 뭐 이런 답답한 소리들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포스코의 이 근본이 흔들렸나요? 맞아요. 뭐 철강 살짝 부진한 거 인정. 2차전지 리튬 가격 아직 반등 제대로 못 나오는 거 인정.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 과거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죠. 그리고 현재를 보고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주가, 지금 업황, 요것만 두고 지금 이렇게 가격 하락에도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투자로 향하고 계신다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후 향방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수급을 한 반년치 깔고 살펴보면 외국계 수급은 이미 여기 포인트 체크해둔 이 9월 말 시점부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금이 크니까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10월부터는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별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대부분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외국계 자금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언제 정확히 돌아올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게 된다면 이 바스켓으로,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종목을 다 담겠죠.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높은 순으로 매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포스코 수급이 이 빠져나간 시점부터 이 30만 원대 중반까지, 자 9월 말부터 수급이 빠져나갔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확히 9월 말부터 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포스코도 정확히 9월 말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수급이 받쳐준다고 하면 30만 원대 중반까지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기대해 본다면 35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게 뭐 100%다 제 말이 맞습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뭐 지금 이렇게 흐르는 기간 동안에도 뭐 리튬 가격이 계속 빠졌나요? 아니죠. 리튬은 오히려 횡보하다가 단기 상승까지 보여줬었어요. 그러면 펀더멘탈, 실적 부분에서 훼손되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훼손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주가는 빠져. 그러면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적정가는 여기인데 그냥 외적 변수, 지수 하락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니까 가치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포스코를 팔고 떠나는 거는 저점 매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위에 시장 지수랑 외국인 순매수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 지수 반등하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포스코홀딩스도 바스켓으로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외국계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반등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직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뭐 계엄령, 포스코 파업 등등 이슈에 대비해서 뭐 실시간 대응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밑에 요거 포스코홀딩스 투자 전략서 이거 써놨잖아요. 아직 제작 중이라고요. 요거는 지금도 열심히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PPT 해가지고 12월부터 작성 중에 있고요. 밑에 목차도 보시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근본, 그리고 업종 상황, 향후 방향성, 상승 모멘텀 네 가지의 목차를 꾸려놨는데, 포스코홀딩스의 근본은 철강과 이장, 리튬 부분이 크죠. 이것부터 해서 업종의 상황, 철강 산업의 현황과 이차전지 현황, 더해서 이 업황의 향후 방향성, 업황 턴어라운드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자, 그러면은 그 산업 안에서도 철강과 이차전지의 세대 변화 타임라인, 철강은 뭐 탈탄소를 위한 뭐 수소 환원 제철이 있을 수 있겠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개발 이후에 뭐 음극재나 전고체 개발 등등의 타임라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면은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걸 정리해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를 공부해왔었던 모든 거를 좀 때려 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작성 중이고 퀄리티를 좀 더 높이려다 보니까 제작 기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서도 최대한 좀 정교하게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제 개인적인 이제 코멘트도 넣어보려고 해요. 솔직히 뭐 공개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지만 향후 모멘텀 그리고 그에 대한 코멘트는 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 받고 좀 팔고 싶은 정도긴 하거든요, 퀄리티가. 근데 제가 이걸 어디다 뭐 팔아봤다거나 대가를 받고 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 먼저 좀 무상으로 제공을 드려보고 반응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투자 전략서 1순위 구독자신 거예요. 근데 초안이라서 내용은 제가 최대한 좀 정리를 하더라도 중구난방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글을 쓰는 이 작가님들, 뭐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시는 그런 분들은 이 초안에 제일 처음 쓰는 글에 애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으로 작성하는 이 수필, 처음으로 작성하는 시, 이런 것들에 애정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서 그만큼 정성을 들여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투자 전략서에서도 제 애정과 감정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쓸 예정이에요.
이거 신청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폼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고 접속하시면 이런 설문창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은 요 2번 란에 포스코홀딩스 투자 전략서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 1번, 3번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복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여기 투자 평단이랑 비중 요거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전략서 맨 마지막에 개인 코멘트 같이 적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지금 투자자분들 평균 단가에 맞춰서 또 이제 작성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따로 필수 체크는 안 해놨는데 여기에 작성을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 작성하신 분들은 이제 밑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선택하신 항목에 따라서 회신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개별적인 고민이라든지 응원글이라든지 아무거나 좋으니까 같이 작성해서 주시면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드리는 만큼 이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이 커지는 만큼 제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국내 시장 분위기가 좀 삼엄하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서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기업의 밸류만 쫓아가자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